네, 안녕하세요. IT 솔루션 및 개발사 기업의 클라우드 해답지 답정 글 세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AWS와 AWS 대표 파트너사인 스마일샤크와 함께 진행할 텐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려 함께 고민하고 또 세션을 기획해주신 스마일샤크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첫 번째 세션 진행을 맡은 AWS SMB 팀에서 소프트웨어 앤 인터넷 산업군을 담당하는 세일즈 매니저 홍주평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기존에 온프레미스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판매했던 고객분들과 개발사분들에게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판매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중점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한 소개드린 방법에 대해서 AWS와 스마일샤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클라우드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함께 협업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세션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의 내용입니다. 먼저 국내 클라우드 도입 현황과 AWS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클라우드의 저변 확대가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판매 모델과 배포 방식에 대해서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과 비교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세션 이후에는 스마일샤크에서 구체적인 레퍼런스와 특별 오퍼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숫자로 보는 국내 클라우드 현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 성장률과 최신 현황은 어떨까요? 어, 왼쪽부터 보시면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성장률은 전년도 대비 약 23%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시장 규모는 약 5조 9천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2025년도에는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현재 수준 대비 2배 정도 성장해서 약 12조에 가까운 시장 규모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숫자만으로는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습니다. 뒷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존에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고객분들의 주된 요인은 비용 절감의 이슈나 워크로드 및 서비스의 효율성과 또는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도입을 하시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표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요한 업무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중의 업무 위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셨었는데 최근 클라우드 도입 트렌드를 살펴보면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코비드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시장 상황에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기존 레가시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장비 구매에 많은 돈이 한 번에 들어가고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 구축이라든지 장비 도입까지 수개월에 걸리는 수도 있지만 그에 반해 클라우드 기반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 없이 지금 바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또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단순히 서버나 스토리지와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이용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으로 태어난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라든지 또는 머신러닝, IoT, 빅데이터 등등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서비스들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던 부분도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또한 성공적인 비즈니스 사례들이 계속 끊임없이 시장에 나오면서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또 이제는 비중요 업무에서 미션 크리티컬한 중요 업무까지도 클라우드가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핵심은 고객분들은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던 조 단위의 시장 규모 숫자가 피부로 쉽게 다가오진 않았을 텐데요. 아마 요 그래프가 조금 더 이해를 도울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2025년까지 클라우드와 기존 온프레미스에 대한 IT 지출과 성장성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클라우드를 사람들이 써봤자 얼마나 쓰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래프는 온프레미스 IT 지출을 나타내고요. 연한 파란색 그래프는 그 클라우드에 대한 IT 지출을 나타냅니다. 2025년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IT 지출이 기존 온프레미스에 사용된 IT 지출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게 클라우드가 점차 기존 IT를 완전히 대체하고 많은 고객분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뉴노멀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둥그란 그래프는 IDC에서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국내 클라우드 제공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연간 성장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AWS는 국내에서 또 매년 높은 비율로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당시 시장 점유율은 약 70% 정도로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클라우드 저변 확대에 대한 현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렇다면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게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계신 IT 솔루션 기업이나 개발사와 같은 SI 기업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장에서 클라우드 가속화가 IT 솔루션 기업과 좀 개발사에게 미치는 영향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클라우드 시장이 새롭게 생겨나고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온프리미스 기반 인프라 고객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네이티브 형태로 시작부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비즈니스하는 고객까지 타겟할 수 있는 고객층이 넓어진 것인데요. 온프레미스 인프라보다 클라우드는 고객분들께서 훨씬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프라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좀 고려하지 못했던 소프트웨어나 솔루션까지도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고객분들이 쉽게 고려하실 수가 있게 됐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SI분들에게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고객분들께서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해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고,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에 기존에 경험이 없으셨던 솔루션 기업들께서도 AWS에 굉장히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매출 스트림을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온프레미스 기반에서는 원타임성으로 한 번에 매출을 잡았던 형태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판매 채널을 확장한다면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형태로 매출 흐름을 다양화해서 회사의 재무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렸던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좀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맞춰서 아키텍처나 서비스 형태를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유연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 기존의 온프레미스 기반이 가지고 있었던 유연성의 한계를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클라우드도 고객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클라우드의 저변 확대가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까지는 긍정적인 의미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제품을 클라우드에 올려야 하는지를 알아볼까요? 클라우드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 제품을 클라우드에 올려야 하지? 라는 시작 단계부터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형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친숙합니다. 기존에 익숙하게 알고 계신 레가시 인프라와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클라우드는 IT 환경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초기에 말씀드렸듯 큰 초기 투자 필요 없이 필요한 자원을 사용하신 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 외에도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블록체인 등 좀 이렇게 어렵게 여기는 영역 또한 서비스 형태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클라우드 환경과 온프레미스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좀 다를 것 같지만 기본적인 서버나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인프라 관점에서 본다면 큰 어려움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 적응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솔루션을 구축하고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국내 경우도 화면과 같이 수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판매 유형이 존재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AMI라고 불리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활용한 패키지드 형태의 소프트웨어 판매. 두 번째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SI성과 유사한 맞춤형 구축 형태.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객이 설치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SaaS까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각 소프트웨어 판매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기존의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을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렸던 패키지드 형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고객의 IDC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가 담긴 CD나 USB를 서버에 장착하고 소프트웨어 설치 및 환경을 구성하는 프로세스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AWS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고객이 인프라를 AWS 환경에서 구성을 놓으신다면 AWS 클라우드에서 서버 역할을 하는 인스턴스에 여러분의 소프트웨어가 담긴 AMI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CD나 USB가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었다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AMI라고 불리는 이미지가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아직까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진행 중인 맞춤형 구축, 즉 SI성의 딜리버리입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그 SI성으로 고객의 특정 요구 조건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멤버수를 투입시켜서 테스트까지 완료 후에 한 번에 딜리버리하는 맞춤형 구축 SI 프로젝트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패키지드 형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아키텍처나 프로세스를 요구할 때 진행이 됩니다. 사실 모든 소프트웨어 설치가 CD 한 장으로 딱 끝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OS라든지 웹이나 데이터베이스, 비즈니스 로직 등을 처리하는 티어나 트래픽을 받아주는 티어까지 복잡한 설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어, 이러한 경우에는 AWS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그 고객에게 좀 손쉽게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방금 말씀드렸던 AMI와 AWS 환경을 사전에 설정해 놓은 템플릿으로 고객은 클릭 몇 번만으로도 좀 빠르고 손쉽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SaaS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 두 가지 방법과는 좀 다르게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른 인프라 자원을 고려하거나 직접 설치하실 필요가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즉시 사용 가능한 형태입니다. 사스 방법이 사실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방법이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스로 전환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사스로 전환하시기 위해서는 완성형인 만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하고 말처럼 뚝딱 이루어지는 형태는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AMI 공유 유형입니다. AMI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의 약자로서 앞서 얘기한 CD나 USB와 동일한 형태로 고객의 환경에 손쉽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소프트웨어 판매 형태로 OS나 또는 DBMS와 같이 좀 운영 환경에 필요한 솔루션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MI를 한 번만 구성해 놓으시면 필요로 하시는 고객이 있을 때마다 고객의 서버, 즉 AWS는 EC2가 되겠죠. AWS EC2에 공유만 해주시면 고객께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AMI보다 좀 더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실 때는 AWS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활용하신다면 고객에게 손쉽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마트나 인터넷에 보시면 밀키트가 굉장히 많죠. 저도 밀키트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시켜 먹는데 밀키트의 가장 큰 장점이 그냥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제가 뭐 추가로 넣는 재료 없이 바로 제가 요리사 소리를 와이프에게 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서비스는 이런 밀키트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정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AMI뿐만 아니라 뭐 기타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 등등 필요한 인프라까지 구성해서 고객에게 전달만 드리면 클릭 몇 번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 있듯이 집에서 뭐 밀키트 제품 받아서 그대로 끓이기만 하면 되는 부분에서 좀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클라우드 포메이션도 AMI처럼 마찬가지로 구성해 놓으신다면 한 번만 구성해 놓으신다면 특정 고객에게 뭐 프라이빗하게 공유도 하실 수가 있고 AWS의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플랫폼들을 활용하신다면 퍼블릭하게도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대규모 완성형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실 때 사용하시는 SaaS 형태입니다. SaaS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서 고객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거나 또는 다른 인프라 자원을 고려하실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즉시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밀키트라고 예를 들었으면 사스 형태는 식당을 가시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당도 일반 작은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우 많이 모이는 뭐 푸드코트와 같은 뭐 대규모 식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하시면 손님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음식값만 지불하시면 그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가 있죠. 음식값에는 음식을 만드는 데 들어간 부대 비용, 뭐 또는 뭐 자리값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내실 필요가 없고 식사를 다 하셨다면 그대로 자리를 뜨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합니다. 근데 고객은 굉장히 간편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오너 입장에서는 식당을 차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또는 많은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식당의 위치나 또는 음식의 가격 측정 또는 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뭐 등등 이런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비즈니스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초반에 사스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실까요? 사스 형태로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실력, 즉 클라우드에서 복잡한 아키텍처 요소들을 고려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완성도가 있어야 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비즈니스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조력자, 파트너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판매하실 수 있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장 간단한 형태인 패키지드 형태의 소프트웨어 판매는 AMI를 이용해서 계란과 같은 원재료를 제공하고 좀 더 복잡한 맞춤형 구축 SI 형태의 소프트웨어 판매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밀키트를 제공하고 대규모 완성형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스 형태로 식당을 제공한다고 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식당을 차리는 것만이 꼭 정답이 아닌 것처럼 사스만이 오직 유일하게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판매 경로가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계란을 만들고 또 밀키트를 만들고 식당을 만들 때 저희 같은 파트너들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팀에서는 고객분들의 클라우드 도입 단계에 맞춰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드리면 왼쪽 아래부터 기술 컨설팅, 그다음에 비용 최적화, 교육 및 실습, 그리고 기타 베네핏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술 컨설팅 부분에서는 미더 엑스퍼트와 웰 아키텍티드 리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WS의 기술 전문가 분들이 아키텍처 리뷰라든지 AWS 서비스 검토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기술 컨설팅 지원을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품 개발 시에 클라우드 비용을 최적화하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비용 최적화 세션을 지원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교육 및 실습 세션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빌더스 프로그램이나 이멀전 데이처럼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습 세션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데모고 프라임과 같이 직접 따라해 보실 수 있는 데모 세션까지도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그 세션뿐만 아니라 유료 교육 세션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베네핏 부분에서는 개발자분들만을 위한 프라이빗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 있고, 파트너분들과는 협업을 통해서 또는 AWS 서비스 기술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트너분들과 함께 클라우드에서 솔루션 테스트를 위한 비용인 POC 크레딧 지원도 물론 지원드리고 있고, 앞서 그 초기에 말씀드렸던 기술 컨설팅의 아키텍처 리뷰 같은 것도 파트너분들과 함께 진행 시에 추가로 크레딧 지원까지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AWS는 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 도입 전부터 또 마지막 사스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AWS는 여러분들께서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상에 구축하고 판매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너 가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AWS 파트너 가입을 통해서 또 기술적이라든지 비즈니스적인 또는 마케팅 측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요걸 통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그 트렌드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사스 팩토리 리소스 허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의 사스 부스트를 활용하신다면 모범 사례에 기반한 오픈 소스를 제공받으셔서 빠르게 사스로 전환하실 수가 있고, 파트너라면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요 해당 발표 자료는 추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모두 공유가 되실 테니까 추후에 요 리소스 같은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의 세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진행되는 스마일 샤크 세션에서도 유익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모든 세션 종료 이후에 받아보시게 될 설문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전달드리고 있고, 추후에 좀 더 딥한 내용으로 컨설팅 지원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AWS 홍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